네,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2D 게임을 개발 중이다. 뭐 개인 프로젝트가 됐든 회사 프로젝트가 됐든 개발 중이다 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 세션에 오신 대부분이신 것 같네요. 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막상 2D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2D 게임은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성능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 시작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성능 이슈가 생긴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도 발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게임이 뚝뚝 끊기거나 아니면 심지어 튕겨져 버리면은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유저들 악플 남길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오지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아바타예요. 너무 꽃중년으로 미화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츠라든가 그런 영상에서 많이 써먹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최적화라는 범위 정말 방대하고 범위가 넓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하지만 2D 게임에서 흔하게 직면하는 문제로 6가지를 뽑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드로콜과 배칭의 개념, 그리고 2D에도 SRP 배처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SRP 배처, 그리고 2D 역시 배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D의 배칭, 그리고 텍스처 합수, 스플라이트 아틀라스,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전반적인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리고 신규로 업데이트된 기능까지 함께 포함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이미 눈독 들이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경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세션이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조금 중저음이다 보니까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졸음을 환기시키고자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세션 중간에 이거 한 분 선정해서 드릴게요. 유니티 피규어 완전 이쁘거든요. 어떻게 선정할지는 좀 진행하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드로콜. 드로콜은 3D와 마찬가지로 2D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프라이트도 메쉬로 그리기 때문이죠. 렌더링은 GPU하고 CPU하고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드로콜이다라고 하면은 CPU가 GPU에게 뭔가 오브젝트를 그려라 하고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루프를 돌면서 매 프레임마다 CPU는 화면에 그려져야 되는 오브젝트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을 순위하면서 이런 식으로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집니다. 근데 오브젝트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하지만 않아요. 오브젝트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텍스처도 세팅해야 되고 쉐이더를 뭐 써야 되는지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예를 들어서 이펙트다 그럼 에디티브 아니면 멀티플라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렌더 타깃은 어디로 세팅할지 그리고 제가 점점점으로 간략하게 표시해놨는데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정보들 하나하나가 CPU 입장에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들을 다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려라 하고 명령을 보내죠. 그리고 다음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또다시 텍스처 세팅하고 쉐이더 세팅하고 트랜스폼 세팅하고 여러 가지 세팅하고 드로우 명령을 보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브젝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던져야 되는 명령의 목록이 많아지고 그만큼 CPU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텍스처는 뭘 쓸지, 쉐이더는 뭘 쓸지, 블렌드 모드 어떻게 할지 이런 어찌 보면 머티리얼과 관련된 수치들을 보통 이런 상태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그리고 유니티에선 이걸 세페스 콜이라고 묶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스태창이라든가 그런 데 보시면은 드로콜 외에도 세페스 콜이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페스 콜, 드로콜 이런 용어들은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배칭이 뭐냐? 배칭은 비슷한 렌더링을 묶어서 작업하는 것. 그러니까 묶어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오브젝트 8개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별도의 메쉬를 그려야 됩니다. 결국엔 스프라이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평면 메쉬에 이 텍스트를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쉬 그리고
보면은 이 빨간색이랑 같은 스프라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브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메쉬를 2번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배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하나의 메쉬로 묶어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를 하나의 메쉬로 만들어서 메쉬를 한 번만 그리니까 드로콜도 한 번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CPU가 GPU에게 보낸 목록 개수를 줄이게 되면서 그만큼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 2D에서는 이런 것들이 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배칭이라고 부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무수히 많은 총알, 무수히 많은 비행기, 그리고 무수히 많은 타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로 그린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메쉬로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오브젝트가 나오긴 하지만 단 몇 개의 드로콜만으로도 이런 걸 모두 렌더링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명확합니다. CPU가 몇 프레임마다 동적으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쉬를 합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하드웨어에서는 오히려 드로콜보다 이 묶는 작업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LP, ULP 이런 환경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낮아진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레임 디버거라는 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툴을 지금 써보신 분 계실까요? 쓰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툴은 2D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3D도 마찬가지고 2D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드로콜이 어떤 과정으로 배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드로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린 SRP 배처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세션에서는 계속 이 툴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SRP 배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SRP 배처는 다이나믹 배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목적은 동일하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SRP 배처는 전통적인 이 배칭 개념이 아니라 드로콜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드로콜당 CPU 비용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이나믹 배칭 같은 경우는 이 드로콜 수 자체를 줄였잖아요. 근데 SRP 배처 같은 경우는 드로콜당 CPU 비용을 줄입니다. 결국은 아까 상태 변경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 변경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다이나믹 배칭은 드로콜 자체를 줄인 거고요. SRP 배처는 드로콜 사이의 CPU 상태 변경 비용, 즉 세펙스 콜을 줄이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서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보이는 데모는 해피하베스트라는 데모입니다. SS도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데모고요. 제가 이걸 드로콜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을 좀 줌아웃으로 당겼어요. 화면에 오브젝트가 많이 보이게. 그리고 갤럭시 탭 S7에 빌드에서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RP 배처를 끈 거고 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SRP 배처를 껐을 때는 드로콜이 524 다이나믹 배칭이 먹고 있죠. 근데 SRP 배처를 키니까 드로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765로. 근데 대신 옆에 보시면은 SRP 배처를 끄고 다이나믹 배칭만 작동할 때는 세펙스 콜이 517이에요. 근데 SRP 배처를 키면 300으로 확 줄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펙스 콜이 200만큼 줄었고 속도는 렌더 루프가 23ms였던 게 14ms 정도, 약 10ms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SRP 배처의 바로 목적은 이겁니다. 세펙스 콜을 줄여서 그만큼 성능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RP 배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티 6에서는 기본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기본값으로 켜져 있습니다. 근데 SRP 배처만 켜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SRP 배처를 킨다는 것은 드로콜 처리 과정의 CPU 상태 변경을 감소하는, 즉 세펙스 콜을 줄일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마련된 거고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머티리얼 수를 줄이고 2D 라이트의 레이어를 정리하고 또 타일맵 렌더러도 적용하고 이런 컨텐츠를 이 배칭 효율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D URP에서는 SRP 배처가 켜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나믹 배칭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SRP 배처로 처리할 수 있는 오브젝트는 SRP 배처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이나믹 배칭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SRP 배처랑 다이나믹 배처 둘 다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SRP 배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 구성을, 리소스 구성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머티리얼 다루면 배치가 끊어지고요. 머티리얼 지금 쉐이더가 대표적인 예시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렌더링하는 것도 스프라이트 디폴트도 있고 스프라이트 릿도 있고 스프라이트 쉐이더 계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하나로만 해서 게임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 개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릿과 언릿을 혼용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배칭이 깨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적용해서 텍스처를 물리적으로 여러 텍스처를 하나의 텍스처로 만드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배칭은 소팅 단위로 나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인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소팅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 레이어를 너무 많이 나누면 그만큼 드로우콜이 나눠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큼직큼직한 단위로 나누는 게 좋고요. 이 레이어 소팅은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가능한 적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더 순서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그려졌다, 플레이어 그려졌다가 다시 나무가 그려졌다가 다시 에너미가 그려지고 막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 뎁스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면 투명 오브젝트 순서 유지되면 그만큼 배칭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6.3부터는 2.5D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3D 메시를 2D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D 메시인데 2D 게임과 혼합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 뒤에 3D 메시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소팅 순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예전엔 이런 게 안 돼가지고 2D와 3D를 섞는 시도는 많이 했지만 구현이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되게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호환된 쉐이더를 제공하고요. 메시 2D라는 계열의 쉐이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메시 2D 립 버전이 있고 원립 버전이 있고요. 아니면은 커스텀하게 쉐이더를 직접 쉐이더 그래프를 만드신다. 그러면 쉐이더 그래프 노드에 Sort 3D as 2D Compatibl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키시면 돼요. 그 쉐이더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3D 메시가 있는 컴포넌트 아니면 그 상위 컴포넌트에다가 상위 오브젝트에다가 소팅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3D as 2D라는 항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소팅 그룹이라는 컴포넌트는 예전부터 제공되던 건데 여기에 항목이 추가된 거예요. Sort 3D as 2D라고. 그러면은 3D 메시가 2D 스프라이트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2D 라이팅 아니면 2D 마스킹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구현이 편해졌죠. 다만 배칭은 여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3D 메시와 2D 스프라이트는 같은 레이어로 아니면 같은 소팅으로 정렬돼서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쉐이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메시 2D 아니면 스프라이트 릿 이런 식으로 쉐이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배칭이 깨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막 번갈아가게 나오게 하면은 그만큼 배칭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죠. 이제 3D 나왔다, 2D 나왔다, 그 위에 또 3D가 나왔다, 또 2D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 그만큼 배칭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쉐이더가 SRP 배치하고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건 차후 수정될 예정이고요. 일단 현재 버전에서는 SRP 배치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 드로우콜 이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레이어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런 횡스크롤 게임이죠. 레이어가 단순하죠. 배경, 전경, 그리고 이런 플레이어 같은 오브젝트들. 그래서 배경에는 2D들만, 전경에는 2D들만, 그리고 이런 게임 로직 레이어에는 3D 위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최대한 단순하게 나누는 게 배칭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라이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2D 게임도 이제 라이팅이 적용되기 때문에 되게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아무래도 성능 문제겠죠. 이 2D에서 라이팅 되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라이트 버퍼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라이트 버퍼라는 데 별도로 라이트와 그림자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런 라이트 버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 버퍼를 만들어내고 나서 2D 스프라이트들을 라이팅 적용해서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팅 그리는 과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라이트 그릴 때도 배칭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적용된 라이트 수를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블렌드 스타일도 종류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에디티브라든가 멀티티브라든가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 스타일에 따라서 다 배칭이 나뉘거든요. 그리고 타깃 소팅 레이어도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맨 처음 만들고 나면은 타깃 소팅 레이어가 전부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적용되도록 강제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2D 라이트 배칭 디버거입니다. 이 툴은 말 그대로 라이트의 배칭을 디버깅해 볼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어떤 라이트들 때문에 배칭이 깨지는지, 라이트가 배치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트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배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텐데요. 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캐스터도 마찬가지고 소팅 타겟 레이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값은 에브리띵인데 이걸 디폴트나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때 배칭을 신경 쓴다면 동일한 라이트를 조합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소팅 레이어들이 정확히 같은 라이트를 타겟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깨지면은 배칭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예시로 들어볼게요. 씬에 라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라이트가 A, B가 있고 백그라운드와 디폴트 모두 똑같이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껐고요. 그럼 배칭 성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와 디폴트가 배칭 하나로 연결돼서 배칭 0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림자를 켰을 때도 섀도우 캐스터도 모두 두 레이어를 타겟하고 두 라이트 모두 같은 레이어를 타겟팅하고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배칭 성공입니다. 배칭 성공돼서 두 레이어 모두 0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 개수가 아니고 인덱스예요. 라이트 인덱스가 0으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조금 바꿔볼게요. 라이트 모두 백그라운드와 디폴트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림자가 둘 다 켜져 있긴 하지만 백그라운드 레이어만 타겟팅하고 있다. 그럼 배칭이 깨집니다. 배칭이 깨져서 배칭이 두 개로 백그라운드, 디폴트 두 개의 배칭이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2D 라이트 배칭 디버그 툴을 이용하게 되면 라이트 배칭이 깨지는 걸 명식을 확인하고 원인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라이트 같은 경우는 배칭은 이제 CPU 쪽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그 CPU 쪽 병목이거든요. 근데 라이트, 섀도우 이런 것들은 GPU 쪽도 신경 써줘야 되죠. 그래서 2D 섀도우는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GPU 연산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자를 먹는 라이트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필레이트 낮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라이트가 작은 라이트보다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커버해야 되는 픽셀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필레이트를 이렇게 아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더 스케일도 조절해서 URP 자체 렌더 스케일도 조절하는 게 있고요. 또 이 라이팅 연산의 렌더 스케일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둘 다 줄여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성능 이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레이트를 낮게 유지해서 GPU 비용도 줄이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GPU 쪽 사이드는 사실 텍스처가 가장 비중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압축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텍스처 압축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메모리 효율성 때문이죠. 우리가 텍스처 임포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 압축을 포맷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설정한 이유 자체가 메모리 효율성도 있고
용량 최적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메모리가 하나로 시스템이랑 GPU랑 같이 나눠서 쓰거든요. 그만큼 메모리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런데 텍스처를 계속 올려가지고 메모리를 많아져 버리면은 OS가 강제로 이걸 게임을 죽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압축을 만약에 텍스처 압축을 안 했는데 이게 3메가다. 그럼 텍스처 압축을 하면은 1메가 혹은 0.5메가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압축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JPEG을 보통 용량이 JPEG이 가장 가볍잖아요. 포맷들 중에는. 그래서 그럼 JPEG을 쓰면 가볍겠지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원본이 JPEG든 PNG든 PSD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과물에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PNG, JPEG 같은 이미지 압축이랑 GPU가 쓰는 텍스트 압축이랑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그래서 원본 리소스가 포맷이 어떻든 간에 유니티는 이걸 다시 ASDC라든가 그런 GPU 전용 포맷으로 다시 압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PSD를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AS플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걸 쓰면 되냐? 그냥 ASDC 쓰면 돼요. ASDC가 요즘엔 모바일의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ETC라는 포맷도 있고 PBRTC라는 포맷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ASDC로 통일하시면 돼요. 특히 PBRTC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유니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포맷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PBRTC로 선택했던 텍스처 리소스가 있다. 기존 프로젝트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면 지원이 되지만 새로 인풋한 텍스처부터는 PBRTC 포맷은 아예 지원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ASDC 쓰시면 되고 이 ASDC가 되게 4x 4라든가 12x 10이라든가 그런 퀄리티랑 용량이 트레이드 오프도 할 수 있고 기본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SDC면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모바일에서는 BC 아니면 DXT 이런 포맷은 쓰면 안 됩니다. 애초에 DXT 포맷이라든가 BC 이런 계열은 콘솔이나 PC용으로 타겟팅된 포맷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맷을 모바일에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드웨어가 지원하지 않는 포맷이기 때문에 유니티가 이걸 압축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터질 가능성이 많죠.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우리 게임이 콘솔이나 PC 타겟이다. 그럼 DXT 아니면 BC 이 계열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모바일은 ASDC, 콘솔은 BC, DXT. 이게 서로 이름이 다른 거지 결국 같은 포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주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스프라이트를 하나의 물리적인 텍스처로 합쳐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배칭 조건 중에 머티리얼 나누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머티리얼 나누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머티리얼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 나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인 텍스처가 나눠져 있다는 거고 그걸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통해서 하나의 텍스처로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처 아틀라스를 적용하기 전에 이 예시를 보시면은 적용하기 전에는 드로콜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죠. 물론 보면은 같은 종류의 비행기들은 다이나믹 배칭이 적용돼서 한꺼번에 그려집니다.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녹색은 녹색 길이, 그리고 같은 총알은 같은 총알 길이. 그렇게 합쳐서 그려지지만 서로 다른 종류들의 스프라이트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류만큼 드로콜이 나눠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나면은 이것들 단 4개의 드로콜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레이어 4개를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비행기가 한꺼번에 그려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총알이 한꺼번에 그려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그려진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2D 게임에서 정말 중요하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메모리 측면 효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막상 캐릭터가 그려지는 영역이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만큼 낳는 알파 처리된 공간은
알파 처리가 됐다고 메모리 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스프라이트들이 타이트하게 패킹돼서 아틀라스 텍스처에 들어갑니다. 그럼 최종 전체 하나 따로 올리는 것보다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하나 올리는 게 전체 용량이 줄어들겠죠. 용량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걸 확인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게요.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툴로 이런 것들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메모리 프로파일러 아니면 써봤다, 쓰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써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2D 게임은 모바일 게임은 메모리가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툴을 실제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리소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디터에서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분명히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못 끊는데 개별 텍스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에디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살펴보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플레이어, 아니면 뭐 윈도우, 맥, 아니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런 식으로 실제 빌드 타겟을 빌드해서 띄운 다음에 디바이스를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아틀라스 시스템은 아틀라스 버전 2입니다.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쓰시는 데는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아틀라스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 버전 2가 현재 기본값입니다. 버전 1에 비해서 버전 2가 많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 2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2022.2 버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버전을 쓰다가 유니티 6로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버전 2를 선택하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다만 한번 선택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버전 컨트롤 시스템 쓰고 계실 테니까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안 쓰고 계신다 그러면 이 점은 좀 주의할 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그룹핑을 잘못하면 오히려 주화인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관련 없는 스프라이트들끼리는 묶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UI가 만약에 UI만 필요한데 UI를 묶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캐릭터도 들어가 있어. 그럼 괜히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레벨 2 전체가 아니라 레벨 2의 에셋, 레벨 2의 캐릭터처럼 같은 시점에 쓰인 것까지 비슷한 컨셉끼리 로딩 기준으로 그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룹핑 정책 같은 경우는 정답은 없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관련 없는 것끼리 묶지 마라. 그리고 이런 그룹핑 정책은 각자의 프로젝트, 각자의 게임 성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관련해서 피할 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의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너무 많은 스프라이트를 세팅하면 페이지가 나뉘게 돼요. 한 페이지에 다 안 담기니까. 근데 페이지가 나뉜다는 거는 결국에는 물리적인 텍스트가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리적인 텍스트가 나눠지면 그만큼 또 배칭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사이즈를 키워버리면은 다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럼 또 대역폭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8K 사이즈의 텍스처다. 그럼 모바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잘 적절하게 조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룹핑을 잘 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반대로 스프라이트가 너무 적은 거야.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스프라이트 하나만 사용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럼 오히려 그것도 빈 공간이 많아져서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런타임 메모를 개선할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레이트 바인딩이랑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베리언트일 겁니다. 레이트 바인딩 같은 경우는 미리 모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다 로드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온디맨드로 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맨드로 로드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만큼 런타임 상에 상당한 메모를 아낄 수 있을 거고요. 아틀라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저해상도 복제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게임에 띄웠을 때 이 디바이스가
좋은 디바이스다. 그럼 고해상도를 띄우고 안 좋은 디바이스다. 그럼 낮은 해상도를 띄우고 그렇게 런타임을 선택해서 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틀라스도 결국 텍스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아틀라스에도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도 텍스처 포맷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포맷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중 압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되게 건거하기 쉬운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원본 스프라이트가 있고 ASTC로 묶었어. 근데 또 이걸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로 가져와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ASTC로 설정했어. 그럼 압축이 이중으로 된 거예요. 용량 차이는 없는데 이미지 퀄리티만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로 묶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압축 설정을 한다. 그럼 원본 리소스는 그냥 압축을 안 하고 논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중 압축이 안 되고 화질 저하의 그 이슈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또 웬만해서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도 압축을 하는 걸 권장드리는데 간혹 예외인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무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트 그래픽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옛날 게임처럼 사이즈를 막 16x16 이런 식으로 되게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보니까 일부러 압축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ASTC로 압축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주의점들을 다 일일이 직접 수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유니티 6.3부터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애널라이저라는 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점들,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다 이 툴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툴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건 정적 분석 툴이거든요. 그래서 런타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 쓰이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목록들이 쫙 나오고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어떤 스프라이트를 품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목록이 나오고 이 스프라이트는 사이즈가 어떻고 그리고 이 페이지가 많이 나눠진 것들 그런 것도 목록을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 스프라이트가 압축이 설정된 것들 그래서 화질 저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툴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낭비된 공간이 많은 거라든가 아니면 스프라이트를 하나만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주의할 될 것들을 다 이 툴에서 그냥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돌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의 최신 기능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6.4부터는 런타임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행 중에 아틀라스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런타임으로.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정적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약, 신의 물약, 방패, 칼 이 세 가지를 띄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물약 아틀라스에서 로드하고 실드 아틀라스 로드하고 그리고 검 아틀라스 로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런타임 아틀라스를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처음부터 포션 띄우고 검 띄우고 실드 띄운 다음에 이걸 실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도 절약할 수 있고 배층 효율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이외에도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건 실시간으로 아틀라스를 묶는 건 아무래도 큰 연산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도중에 이걸 처리해버리면 프레임 튄다고 보통 스파이크 친다고 표현하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로딩 시점에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좀 로딩을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로딩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애니메이션을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시키고자 자, 이벤트 타임인데 사람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흔한 기법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한테 이긴 분만 남아주세요. 적거나 비겼다 하면 내려주시고요. 각자 양심에 맡길게요. 전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바닥만 남겨주세요. 주먹도 내리시고요. 바닥만. 아직 많이 살아계시네요. 오케이, 좋아요. 가위바위보. 바닥. 남자는 주먹이지. 자, 한 번 더 갑니다. 또 주먹 낼게요. 가위바위보. 너무 순진하셨군요. 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자,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몇 분 남았죠? 여기 두 분만 남은 거 맞나요? 맞나요? 이 두 분 말고도 주먹 있다 하시는 분. 저 두 분 서로 마주보고. 두 분 서로 마주보시고. 네. 자, 가위바위보. 와, 축하드립니다. 저 바닥 내신 분한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유니티 짱 피규어거든요. 일본에서 물 건너온 거예요. 유니크라서. 저도 딱 두 개만 구했는데 눈물 머금고 하나 드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죠.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플립북 스타일, 아니면 프레임 바이 프레임 이렇게 몇 가지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건 설명 굳이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시스템이라서 연산도 쉽고요, 구현도 간단하고요, 사용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성능도 많이 안 먹습니다. 다만 문제는 메모리죠.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스프라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방식이죠. 말 그대로 스켈레탈 시스템을 2D 스프라이트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프레임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키프레임 연산하기 때문에 움직임마다, 애니메이션마다 다 텍스처를 일일이 만들 필요 없이 파츠만 잘 나눠 놓으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적은 수의 텍스처 용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만 단점은 실시간 연산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켈레탈 시스템이고, 그래서 본 애니메이션도 연산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도 실생활 디포메이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연산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도 이 방식에 대해서 성능 개선 방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일단 버스 패키지를 설치하면 그만큼 성능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텍스 수를 최소화하고 본수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 리깅을 할 때 그만큼 좀 성능 신경 써서 리깅을 하면 그만큼 성능을 더 개선시킬 수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혼용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어라든가 그런 중요한 캐릭터 같은 경우 스켈레탈 시스템을 쓰고, 그냥 보통 잡몹이라고 하죠. 그런 중요도가 낮은 몬스터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프레임 바이 프레임 방식을 쓰고 그런 식으로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아예 그냥 버텍 쉐이더로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플립 같은 경우 바람에 살랑살랑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건 그냥 쉐이더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기법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산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들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적화 요소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걸로 당연히 안 끝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최적화는 항상 분석하고 문제를 측정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은 뒤에, 정확한 문제점을 찾은 뒤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는 이런 툴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이 세션도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션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고 모두들 야호! 감사합니다.